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일곱 번째 시간 7차 시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은 네, 그 동아시아 세계 형성 중에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국가 체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 동아시아 문화권은 지난 시간에 봤고요. 한반도도 언급이 되긴 하는데 세계사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일본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 한반도부터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등장한 고대 국가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어떤 나라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고조선입니다. 네, 고조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이제 나라를 기틀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위만 또 들어오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위만 지나고 이제 한 나라의 한 무제에 의해서 음, 한 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게 이제 삼국입니다. 여러분 삼국 하시면 아시죠? 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나서 이거를 통일을 했던 신라 그리고 발해까지 있습니다. 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율령, 유교, 불교,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신라가 되겠습니다. 당과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당까지 다시 몰아내서 삼국을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고구려 있던 자리에 나라가 만들어지니 그게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네, 발해가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발해의 삼성육부제, 성성성 그리고 육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 기존에 있던 당나라와는 좀 명칭이 다르다는 거, 당과 명칭이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등의 이렇게 이름과 그리고 나와져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불상 같은 경우에는 금동 미륵 반가사유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고구려 때 고구려 때에 등장했던 방가사유상인데 요건 뒤에 나와 있는 일본과 좀 유사성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역사, 이제 일본사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석기 문화는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조몬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조몬토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새끼줄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끼줄 무늬가 있는 뿔 달린 좋은 토기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우리는 야요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청동기 야요이 시대인데요.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에서 벼농사나 청동기, 철기 같은 것이 전파되면서 이렇게 이런 움집의 모양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네, 낯익은 사람이 보이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의 청동기 유적지인 요시노가리라는 곳입니다. 요시노가리라는 네, 청동기 유적지를 쌤이 답사를 다녀왔던 사진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3세기경에 들어와서 여러 이제 30개 정도의 소국이 연합체를 이제 형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야마타이국 야마타이국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마타이국을 다스리던 여왕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힌트로만 알아두시면 히미코 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거 이제 동아시아사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라 간단하게 메모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세기부터 7세기의 모습을 우리는 야마토 정권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마토 정권 시대에는 정권은 정권이고 천황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천황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어, 정권이 약간 외척 세력에 의해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6세기 중엽부터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외척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진흥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 불교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발달한 불교 문화를 우리는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카 문화도 키워드가 되니까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하면서 새롭게 뭐라 그래야 되지? 새롭게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를 우리는 다이카 게이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카 게이신은 좀 중요한 키워드니까 색칠을 한번 해도록 할게요.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우리 그전에는 외척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천황 중심의 체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뭐 600년부터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견수사 또는 견당사를 파견을 해서 직접 보고 배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7세기 말에 들어와서 일본이라는 국호 그리고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세기에 들어와서 나라 시대, 나라라는 곳에 이제 수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게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 뒤에 보면 해이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의 명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라 시대에 그 성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헤이조쿄입니다. 헤이조쿄로 수도를 옮기는데 이 헤이조쿄의 도성의 모양을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을 합니다. 우리 아까 견당사 얘기했었죠. 견당사 얘기하는 것처럼 견당사를 갔더니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갔더니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더라 하면서 장안성을 모방한 도성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율령을 반포하는 율령 국가가 확립이 되고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같은 책들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가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그 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사원이었던 도다이사입니다. 도다이사. 여러분 그 학습지에도 사진으로 등장이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도다이사 요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큰 부처님 불상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인지 살짝 확대해서 보면은요. 손 하나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손 하나가 2m 56cm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1m에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불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또 익숙한 사람이 나오죠. 네, 제가 다녀왔던 사진. 여기 있는 사진들은요, 다 선생님이 일본을 답사를 다녀오면서 직접 찍은 사진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옮겼다라고 그랬죠. 헤이안으로 옮겨서 이제 헤이안, 지금으로 따지면 헤이안이 교토입니다. 교토, 헤이안 시대의 교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이안 시대에는 특징이 이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과 호족이 장원이라는 것을 자신의 토지, 장원을 확대해 나가고 지방에서 이 귀족들을 그리고 호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무사계층이 등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사가 등장한다라는 거는 그 다음 시대가 이제 무사가 집권하는 막부 시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무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9세기 말부터 견당사를 폐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견당사 당나라가 안사에 난 이후로 굉장히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견당사를 폐지하고 우리나라 중심, 일본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국풍문화가 국풍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국풍입니다. 국풍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우리 그 일본어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문자를 히라가나 또는 가타카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그 가나 문자가 발달하게 되고요. 이 가나 문자를 중심으로 한 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와카 시 또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 문자로 만든 일본 최초의 소설이었던 겐지 이야기 겐지 이야기 같은 소설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뭐 다다미 같은 그리고 관복 일본의 옷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일본의 특색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일본의 문화의 발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야마토 정권 그리고 아스카 시대 얘기하면서 다이카 계신 이어나가고요. 율령제 불교 문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 전 페이지에서 봤던 나라 시대 우리 불교 문화 도다이사 봤죠. 그리고 헤이안 시대 보면서 장원이 발달하고 가나 문자 그러면서 국풍 문화까지 등장하게 되더라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반도보다는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조몬 그리고 야요이 그다음에 그 야마토 야마토 정권 그다음 아스카 시대라고 했죠. 그다음에 나라 시대 그다음에 헤이안 시대를 거쳐가면서 각각의 이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몬이랑 야요이는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는 않고요. 야마토 정권부터 이제 뭐 야마토 해국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쇼토쿠 테자 그리고 다이카 게신 요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헤이조표 도성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다이사 같은 이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견당사, 견신라사 그리고 뭐 고사기 같은 책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이안 시대에 들어가서 견당사를 폐지하면서 국풍문화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귀족 그리고 무사 계급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일본사 정리했고요.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본사는 거의 키워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시대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이런 거 수능 준비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주제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